자, 오늘 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내일은 영하 10몇 도까지 간답니다. 이번 주는 영하 10몇 도래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조용히 집에서 공부하면서 복습하면서 그렇게 지내도록 하세요. 자, 오늘 우리 유형 19부터 할 차례입니다. 유형 19부터 할 차례예요. 지은이 쌤이 출력해준 거 한 페이지 앞에 더 나온 거야? 두 번째 페이지부터 보면 돼요. 자, 지난 시간은 뭐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추가적인 개념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부등식 부분 쌤이 설명했던 거 지난번에? 아니요. 아닌가요? 네. 왜 안 했지? 잠깐만, 오늘 화토가. 아, 그렇구나. 너희가 진도가 늦은 반이지, 빠른 반이 아니고. 착각했네요. 자, 648번 유형을 볼게요. 별거 없어요. 연립 방정식입니다. 그럼 연립 방정식이라고 나오면 당연히 우리는 미지수가 몇 개일 거라고 생각하고, 2개. 그리고 2개의 공통된 해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 문제 자체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의 x 플러스 1 더하기 2의 y 플러스 1은 12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요 놈은 2의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4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 놈의 근을 x는 알파, y는 베타 이렇게 해서 무언가 찾아주래요. 어차피 문제에서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얘기고 당연히 미지수 x, y 값을 구하는 걸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x하고 y라면 요 놈도 치환 자체도 2개의 문자로 우리는 해주면 될 거야. 2의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 버리고요. 2의 y제곱을 라지 y로 치환해 버리면 우리는 요런 방정식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2x제곱을 라지 x, 2의 y를 라지 y라고 치환하면 요 놈은 뭐가 되는 거고요? 2 곱하기 라지 x, 요 놈은 2 곱하기 라지 y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그럼 요 놈은 10이고, 자, 아래에 있는 놈은 지수끼리 더했으니까 밑이 같은 것끼리 뭐 했을 거다? 곱했을 거다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플러스 1이라는 지수만, 즉 2 하나만 더 있으니까 2 곱하기 라지 x 곱하기 라지 y는 4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이 방정식을 풀 때 뭐 대칭형이다 뭐다 이래 가면서 문제를 여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나요? 그럼 요게 2가 아니라 그러면 2분의 1이 돼야겠네요. 그래서 이거 뭐 대칭형이니 뭐니 이런 의미로 풀어도 되지만 우리 그냥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요. 자, 요거 몇 차입니까? 요 형태 자체 1차고 2차니까 1차 정리해서 그냥 2차에 대입할게요 라는 식으로 연립 방정식 풀어버립니다. 자, 요 놈을 2로 나눌 수 있고요. y는 꼴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y는 6 마이너스 라지 x가 될 거고 요 놈을 요대로 그대로 대입만 해 버릴게요. 그러면 이거까지 다 풀어줘야 되니 내가? 네. 2분의 1에 x의 y자리에 6 마이너스 라지 x는 4 이렇게 되네요. 자, 양변에 2 곱하고 전개하는 것까지 해버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은 0 될 거고요. 이 음수까지도 해결합시다.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 자, 인수분해가 됩니까? 4, 2 마이너스가 되네요. 즉 다시 말해서 라지 x가 2이거나 혹은 라지 x가 4가 된다라는 뜻일 거고요. 그때 라지 y 값도 우리는 찾을 수 있겠죠? 라지 x가 2면요 라지 y는 4. 라지 x가 4면요 라지 y는 얼마? 2.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네요. 근데 얘가 해가 아니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x하고 y, 스몰 x, y고 요 놈이 각각 치환한 놈이라는 얘기일 테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요 놈은 누굽니까? 2의 x제곱이 2란 얘기일 테니까 따라서 x값은 여기선 얼마? 1. 그리고 2의 y제곱이니까 y값은 얼마? 2. 반대로 요 때는 x값이 2, 요 때는 y값이 1. x, y가 서로 바꿔가면서 써있기 때문에 누구를 알파, 누구를 베타로 하든지 요 계산 결과는 똑같겠죠?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하면 5 나오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더라. 뭐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뭐 우리가 방정식 우리 잘하니까. 우리 아라자진이 잘하니까, 그죠? 윤서 글씨 잘 안 보이니? 윤서 눈 안 좋아? 너 눈 별로 안 좋지? 너 근데 안경 왜 안 써? 그럼 자꾸 인상 쓰게 돼서 이쁜 얼굴에 인상이 찌어지잖아.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내 말이 웃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윤서가 안 이쁘다는 얘기예요? 거짓말 하지 마. 윤서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네. 네. 별거 없었고요. 여기는 아마 레벨 3도 없을 겁니다. 연립방정식은 말 그대로 치환해서 그냥 문제 풀어버리는 거니까. 자, 654번에만 좀 별표를 해놓읍시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던 건데 여러분들 기억할 거라고 선생님이 믿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54번입니다. x-1에 4x 플러스 5는 x-1에 x제곱. 자, 그래 놓고요. x는 1보다는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랬을 때 모든 근의 합이 얼마세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수 방정식이니까 밑이 같다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는 뭐 생각할 수 있어요? 지수끼리 같으면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수 4x 플러스 5와 여기 있는 지수 누구? x제곱이 일단 같으면 될 거예요. 그럼 이 항에서 정리만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요때 x값은 뭐랑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 또는 5가 될 건데 주어진 조건 자체가 x는 1보다 커야 되니까 따라서 요 놈은 안 되겠네요. 5. 근데 모든 근의 합 뭐야? 근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디서 그럼 근이 나온다? 이런 경우 조심하라고 그랬지. 밑에도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밑이 같을 때 지수끼리 같다 해서 근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수가 다르더라도 근이 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경우 밑이 얼마가 될 때? 1이 될 때. 0은 될 수 없죠. 1보다 크니까. 즉 어떤 경우도 근이 될 수 있다고요? x-1이 1이 되는 것도 근이 된다고요. 따라서 이때 x값은 그럼 얼마예요? 2. 그래서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근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인 거죠. 이런 경우 조심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개념 설명할 때도 얘기했을 거야. 밑에도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단순히 밑이 같다고 그래서 지수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밑이 뭐가 되는 경우? 1이 되는 경우. 대부분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0은 안 나올 거예요. 밑이 1이 된다라는 조건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주 등장하는 거고 실수 잘하는 거니까. 알겠죠? 여기도 레벨 3는 아마 없을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서. 자, 이제는 지수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은 선생님이 조금 오늘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천천히 하겠다라고 생각했어. 착각을 했어. 너희들이 진도가 빠르다고. 근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요일을 거꾸로. 요즘 정신이 좀 없어요. 날이 추워서 내가 굳었는지. 그래서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네요. 싹싹 지우고. 자, 지수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별거 없어요. 자, 지수 부등식 역시 당연히 또 누가 크냐 작으냐에 대한 얘기일 테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비교를 하려면 어떤 상태에서 밑을 같게 해놓고 비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A의 fx와 A의 gx라는 놈이 있을 때 만약에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하자. 당연히 밑 A는요 0보다는 클 거고 1이 아닐 때의 비교입니다. 어차피 1이 돼버리면 부등식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죠. 왜냐면 1이 돼버리면 지수가 뭐가 되든지 간에 둘 다 같아 버릴 테니까 부등호는 성립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째려보고 그러면 AFX보다 AGX가 더 크니까
당연히 fx보다는 gx가 크겠지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수함수 그래프 생각하면 두 가지 형태 나왔었죠? 요런 형태도 있었고 요런 형태도 있었다고. 이 흰색 같은 경우는 뭐야? 지수가 클수록 그 값도 커진다라는 요런 의미였고요. 이 빨간색은요. 지수가 커지면 그 값은 오히려 작아진다가 됐었죠. 그래서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런 얘기 했잖아.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만약에 이 A라는 놈이 밑이 1보다 크다면 그때는 당연히 지수가 클수록 커지겠죠.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면 지수의 부동호 방향도 요 부동호 방향과 똑같이 적용이 될 거야. 그런데 밑이 만약에 0과 1 사이라면요. 그때는 오히려 지수가 커질수록 작아져 버리니까 그때는 이 fx와 gx라는 지수의 대소관계는 이 부등식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반대가 돼야 된다고요. 요걸 조심하라고요. 따라서 지수 부등식 역시 지수함수와 마찬가지로 밑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클수록 큰 거고요.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가 클수록 오히려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의 부등호는 원래 부등식의 부등호에 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거라는 얘기야. 자, 지수 부등식은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같은 놈이 여러 개, 항이 여러 개 반복이 될 때, 즉 항이 3개 이상일 때는 역시 뭐를 해준다? 치환해 준다. 치환을 해줄 때 선생님이 한 3만 번쯤 얘기했네요. 뭐 조심하자고? 범위 조심하자고요. 범위를 조심하는데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면 일단 단순하게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한다 그러면 요 t의 범위는 당연히 뭐 해야 되고요. 0보다 커야 되고 우리 방정식에서 치환했던 거 기억납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 있을 수 있어요. 역수관계 이 자체를 치환해 줄 수 있어. 그럼 이때는 요 놈의 범위 뭐였니? 뭐였었죠? 누구보다? 2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범위를 달고서 부등식을 풀어줘야 된다고. 이거 산술기하에서 최소값 쌤이 얘기했던 거잖아. 처음 보는 거요 라는 눈빛을 보이면 곤란하지. 누구라고 내가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마치 처음 보는 것 마냥 그렇게 눈빛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요거 갖고 부등식의 범위를 구할 거고요. 결국엔 우리 방정식에서도 했었지만 결국 치환하고 나면 t의 범위를 찾아라라는 거지만 결국엔 a의 x제곱의 범위를 찾는 거고 그러면 이 위의 단계로 다시 넘어가서 마지막 부등식을 풀어줘야 될 거야. 방정식에서도 했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야. 방정식은 등호했다면 얘는 부등호가 있을 뿐이니까 그 차이만 빼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부등식은 내용도 적어요. 유형이 방정식 유형은 많았는데 부등식은 몇 개 없잖아. 그죠? 자, 한번 풀어볼까나? 뭐 얘기 다 끝났어요. 끝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바로 예제로 돌아가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60번. 사실은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물론 사람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 돈이 많고 막 뭐 이런 것도 나름 부럽고 만약에 뭐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면 뭐 그런 소원도 빌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학생들이랑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정말 나도 어리고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때 가서 뭐 돈을 많이 막 벌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들을 좀 해요. 그 중에는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있어요. 그 얘기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야. 너희들 나이로 돌아가면 공부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하세요.
사실 너희도 공부할 만큼 열심히 해도 놀 거 다 놀 수 있어.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면 정말 하루 중에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있을 거야.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간만 자기가 조절할 수 있으면 공부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하고 연애할 거 다 하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만약에 연애를 해서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 연애를 해서 공부를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시험 기간만 되면 연애를 해가지고 시험을 망치면요. 그건 연애가 아니죠. 그쵸? 그거는 방탕이죠, 방탕.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근데 왜 자꾸 눈길은 옆으로 가요? 선생님도 학교 다니면서 연애 많이 했어요. 선생님은 남중 남고를 다녔지만 여자친구가 거의 다 있었어요. 여자애들이 나를 냅두질 않아서 말이지. 그럼 뭐 때렸어요? 가끔 때리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중에는 선생님의 첫사랑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지만 못 들은 사람도 있겠다.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너무 길어서 오늘은 못하고요. 한 번 하면 하루 왼종일 잡아먹어서. 자, 이렇게 생겨먹은 부등식이 있습니다. 자, 항이 꼴랑 2개밖에 없으니까 요 놈을 어떻게 해서 풀자라는 얘기일까? 기본적으로 항이 2개짜리 밑을 같게 만들게요 라는 뜻일 거야. 당연히 보이는 밑이 있죠? 얼마? 3. 그러면 좌변은 밑 3 그대로 일단 냅둘 거고요. 우변은 3을 밑으로 하면 얘는 3의 몇 제곱? 4제곱 곱하니까 지수끼리는 어떡하자? 더하자. 요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밑을 같게 해놓고 비교해봤더니 밑이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크면 지수의 부등호의 방향은 그놈의 함수의 부등호의 방향과 어떻다? 같더라. 자, 그럼 요 2차 부등식 풀어주면 되고요. 이항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0은 0보다 작아요. 5, 2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이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쉽다, 그치? 자, 모든 정수 x값의 합이래. 그럼 누구부터 누구까지예요? 마이너스 1, 0, 1, 2, 3, 4까지네요. 그럼 요건 지워질 거고 요거 더하면 9 되겠네요. 쏘이지? 무척 쏘이지? 자, 668번이 좀 피곤한 문제죠. 조금만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면 돼요. 668번 한번 풀어볼 건데요. 668번. 루트 2 마이너스 1의 m제곱. B 크거나 같대요. 3 마이너스 2 루트 2의 5 마이너스 n제곱. 요 놈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n. mn의 순서쌍의 개수는 늘 보면 뭐 순서쌍의 개수는 이런 문제가 레벨 3로 많이 등장하겠죠? 어쨌든 지수꼴입니다. 무리수가 됐던 유리수가 됐던 어쨌든 간에 밑이 존재할 거고 요놈이나 둘 다 0보다는 크기 때문에 지수법칙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지수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밑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럼 이 두 개의 밑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밑을 어떻게 같게 할지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뻔해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여러 번 얘기하는데 뭐 문제가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개념 자체에서는 여러분이 배우지 않은 개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도 분명히 밑을 같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럼 우리 똑똑한 지윤이가 한번 생각해 볼까? 요 놈과 요 밑 어떻게 하면 같아지죠? 이건 거의 직관적으로 나와요. 자, 루트 2 마이너스 1 있죠? 요 놈 한번 제곱해 볼까요? 요 놈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3 마이너스 2 루트 2. 아, 얘가 바로 누구야? 요 놈을 제곱한 놈이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요 놈이, 자, 여기는 루트 2 마이너스 1의 m제곱이라고 쓴다면 요 놈은 뭐란 얘기야?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의 5 마이너스 n제곱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밑이 이제 어떻게 됐어? 같아졌잖아.
그죠? 그러면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지? 요쪽의 지수는 누구고? m. 요쪽의 지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0-2 n이 될 거야. 다만 여기서 부등호의 방향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밑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밑의 범위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이 부등호의 방향이 달라지겠지. 루트 2-1은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어이? 어이? 네? 작아요. 막 찍지 말고 정확히 보란 얘기입니다. 작아요? 커요? 확실히 작아요? 작죠.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은 요놈의 방향과 어떻게 반대가 돼야 될 겁니다. 자, 자연수 mn의 순서쌍이니까 2n을 좌변으로 이항해놓고 찾을게요. m 플러스 2n이 뭐보다 작으면 된다?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자, 요런 자연수의 순서쌍은 이젠 어쩔 수 없죠? 오늘 이렇게 혓바닥이 들고 꼬이냐? 어쩔 수 없죠? 하나씩 찾아보는 겁니다. 자연수를 집어넣을 건데 집어넣을 때는 어디다 넣는 게 좋다고? 개수가 큰 쪽에 넣는 게 좋더라.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찾아볼게요. n이 만약에 1이라면 m이 될 수 있는 건 뭐야? n이 1이면 2니까 m은 1부터 8까지가 가능하겠네요. 맞죠? n이 2면 m은 1부터 6까지가 가능할 거고요. n이 3이면요, m은 1부터 4까지. n이 만약에 4면요, m은 1부터 2까지. 5는 될 수 없습니다. 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때 m이 0밖에 안 되니까 불가능하죠? 따라서 자연수는 이렇게 등장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순서쌍 몇 개? 8개. 몇 개는 또 뭔 소리야? 8개. 여기서 몇 개? 6개. 그 다음 4개, 2개. 그럼 총 몇 개의 순서쌍이 나옵니까? 20개의 순서쌍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요것만 찾으면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계속 얘기하지만 당연히 지수를 같게 문제가 나온다고 같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지 뭐. 어차피 지수법칙을 사용하는 거니까 제곱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곱하거나 그 경우일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확신을 갖고 덤벼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요. 자, 이제 여러 개의 항이 나왔습니다. 치환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부등식들이 등장해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오늘이 월요일인가요? 그렇구나. 잠깐만, 이번엔 특강 안 듣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랬지? 아, 나 진짜 나중에 수요일 걱정되네. 아, 이 새끼들. 669번. 669번. 자, 부등식이 또 주어져 있어요. 4의 2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4의 곱하기 4의 x제곱 플러스 1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놈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개수. 정수 x의 개수. 자, 요 놈은 여러 개의 항이 등장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뭐를 해줄까요? 치환을 해줄 겁니다. 누구를 치환할까요? 눈에 보이죠? 누구를 치환해주면 되겠어요? 4의 x제곱을 치환합니다. 그러면서 치환하는 순간 우리 뭐 생각해야 돼? 범위 생각해줘야 된다. t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치환한 상태로 써볼게요. 그럼 얘는 뭐 돼? 플러스 1이니까 4 하나 곱해져 있고 4의 2x제곱이니까 4x의 제곱, t의 제곱. 요렇게 치환이 된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4t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도 되지만 식을 최대한 간단히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 4는 안 되네요. 2로 나눕시다. 2t 제곱 마이너스 17t 플러스 8은 빵 1, 2. 어떻게 되냐? 8. 똑똑한데? 둘 다 마이너스 되면 되나요? 네. 그럼 이때 t의 범위는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 거야? 선생님이 등으로 썼네요. 미안합니다. 부등호죠. 그럼 이때는 작은 거 2분의 1보다는 t가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t의 범위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t가 누구라고요? 4의 x제곱이니까 요 놈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대. 자, 그럼 요 x에 보면 어떻게 해? 이거 보면 이제 여러분 또 당황하겠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요 자체도 우리는 어떻게 해?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럼 밑을 뭘로 같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2가 좋죠. 그럼 요 놈 2의 마이너스 1제곱. 요 놈은 2의 2x제곱. 요 놈은 2의 세제곱. 그리고 밑이 1보다 커요, 작아요? 크니까 결국은 지수의 부동호 방향도 똑같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정수 x의 개수라고 그랬으니까 누구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0 그리고 1까지만 나오겠네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네. 자, 두 개가 있네요. 678번도 레벨 3고요. 680번도 레벨 3입니다. 두 개 다 적을 거죠? 678번부터 한번 볼게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난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678번부터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x 플러스 A 플러스 왜 화내? 말하면 되죠. 선생님이 눈이 안 좋아서 그래요. 네. 알려줘서 고마워요. 자, 얘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대. 근데 얘는요, 이 자체는 지수부등식이 아니죠. 이 자체는 누구에 대한 부등식이야?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잖아.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래프로 따지면 x축보다 위에 있든지 뭐까지? 접하는 것까지의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뭘 갖고 풀란 얘기야? 판별식을 갖고 풀란 얘기죠. 판별식이 어떻단 얘기야? 이거 아직까지도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위에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아닙니다.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은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교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지.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교점이 빵개 또는 한 개니까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이용하자라는 얘기야. 이거 이용하자는 얘기. 자, 그런데 조금만 세련되게 우리 풀어볼게요. 요 개수 2의 a 플러스 1제곱이니까 요 놈 2 곱하기 2의 a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조금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 뭐 이용하자? 짝수 판별식 이용하자. 짝수 판별식 이용하면 자, x의 1차 개수는 누가 돼요? 요 놈 2의 a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ac 9 곱하기 2의 a제곱. 요 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뭐가 된 거야? 이제 지수부등식이 만들어진 거죠? 이제 지수부등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요 놈은요 2의 2의 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2의 a제곱이에요. 이것도 그냥 편하게 치환해서 풀어버립시다. 2의 a제곱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당연히 뭐여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9 t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때 t의 범위는요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단 커나 같고 9보단 작거나 같다. 맞니?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죠. t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0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등호는 빠져야겠네요. 이런 범위를 조심하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t 다시 돌려줄까요? 2의 a제곱. 당연히 0보다 커야 되네요. 그죠? 그리고 요 놈이 뭐라고? 9보다 작다고. 9보다 작다고. 자, 그때 문제에서는 a의 개수 찾으라고 했나요? 자연수 a의 최대값. 자, 2의 거듭제곱이 9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그럼 2의 몇 제곱까지 된다는 얘기야? 그쵸. 세제곱이 8이니까 그럼 A의 최대값은 얼마? A의 최대값은 3. 요렇게 찾자라는 문제겠네요. 별로 안 레벨 3 같아요. 그죠? 오히려 그 밑에 있는 문제가 좀 더 복잡합니다. 680번이 조금 더 복잡해요. 복잡하게 생겼죠? 생긴 거부터. x에 대한 부등식이 4분의 1의 x제곱이고요. 빼기 3n 플러스 16 곱하기 2분의 1의 x의 제곱이고요. 요 놈 플러스 48n이 어떻대요?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요 놈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x의 개수가 2개, x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 2단이네요. x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 어쨌든 간에 지수부등식에 관한 문제니까 지수부등식의 기본적인 풀이를 따라갈 거예요. 치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죠? 어쨌든 오늘 혓바닥 왜 이러냐? 지수부등식에 관한 문제일 테니까 누구를 치환해요? 2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당연히 무조건 따라가야 돼. 0보다 크다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될 거고요? t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n 플러스 16에 t 플러스 48n이 0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t에 관한 2차 부등식이고 우리는 뭐가 됐으면 좋겠어? 인수분해가 됐으면 좋겠어. 그럼 쉽게 문제를 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친절하게 나와 있잖아, 인수분해. t의 1차식 합, 곱. 곱해보세요. 48은 바로 나오네. 따라서 이 놈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는 뜻일 거냐면 t-16, t-3n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t의 범위를 구할 때가 문제겠네요. 왜? 3n이랑 16 중에 누가 큰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만약에 3n이 16보다 크다면 이 부등식에는 16보다 크거나 같고 3n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예요. 만약에 요놈의 대소관계가 반대라면 3n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t의 개수를 갖고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개수? x의 개수를 갖고 구해야 되니까 원래대로 되돌려줘야 될 거예요. t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자고? 2분의 1의 x제곱. 요 놈도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는 얘기일 거야. 자, 그렇게 해놓고 어차피 밑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얘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3에는 조금 있다가 생각하고 이쪽에 있는 요 놈만 일단 먼저 들여다볼게요. 그럼 밑을 갖게 만든다라고 하면 16은요. 2분의 1의 몇 제곱일까요? 마이너스 4제곱이죠. 그럼 밑이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반대돼야 되죠. 그럼 x는 일단 마이너스 4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될 거야.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이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x가 마이너스 4보다 어때? 크거나 같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봐봐. 지금 문제가 정수의 x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된대? 2개가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에서 2개가 되려면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5까지 될 거예요. 맞습니까? 요 놈도 마이너스 4하고 요번엔 누구? 마이너스 3까지. 둘이 이제 부동호 방향만 반대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데 이제 요거 정리하고 그거 갖고 요거 정리할게. 그러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이제 다시 우리는 궁금한 게 누구야? 3n이잖아.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자, x의 범위를 볼 건데요. x의 범위를 볼 건데 지금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돼요. 근데 요 안에 누구까지는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5까지는 들어가야 되고 마이너스 6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x의 범위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서 마이너스 5까지 되는 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다음 뭐까지는 마이너스 6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하고 누구 사이여야 돼? 마이너스 5 사이에 존재해야지 얘가. 근데 얘가 지금 누구야? 3n이 아니죠. 왜 3n이 아니야? 요 지수에 대한 얘기잖아. 요 지수에 대한 얘기 지금. 다시 말해서 결국 무슨 얘기야? 2분의 1의 x제곱. 다시 갈게요. 누가? 사실은 x가 여기는 지금 누구야? x잖아. x. 맞니? 근데 우리는 이 3n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죠? 3n의 범위를 구하려면 이제는 얘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지수로 가야 되는 거지. 누구의 지수? 2분의 1의 지수. 요 자체는 3n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밑이 2분의 1은 놈으로 비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의 x제곱이 2분의 1의 x제곱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그럼 있으면 된다? 요쪽만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쪽은 이미 해결했으니까 요 놈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존재해야 돼? 마이너스 다시 2분의 1의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6보다는 작고 2분의 1의 마이너스 5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런데 얘가 뭐라고? 얘가 뭐야 되는 거야? 3n이어야 되는 거잖아. 이 자리가. 얘는 누구의 범위고? x의 범위고. 근데 그 x가 어디에 있는 거야? 지수에 있는 거니까 요 x가 지수로 올라갔을 땐 요 범위고 그럼 얘가 들어가야 할 게 사실 누구 자리라고? 3n의 자리라고. 그러니까 이 전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3n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볼까? 요 놈이 얼마라고요? 2분의 1의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2의 5제곱 얼마죠? 32. 요 놈은 얼마죠? 64. 3n이 요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헷갈리잖아.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 잘 봐. 어차피 똑같은 거 쓸 거니까 다시 이거 보고 해도 돼요. 헷갈리면 여기 자체에서 보는 거야. 자, 지금 얘가 x의 범위를 얘기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 각각이 지금 다 어느 자리에 원래는 들어있어야 된다고? 지수 자리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요 놈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고 2분의 1의 마이너스 6제곱. 요 놈은 2분의 1의 마이너스 5제곱. 다만 부동의 방향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합시다. 그럼 이제 얘가 x의 자리가 아니고 누구의 자리가 되는 거야? 3n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야. 근데 그걸 여러분 요 위에서 표현하고자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똑같아요. 누구보다는 32보다는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는 64보다는 작아야 됩니다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 n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3으로 나눠줘야죠. 3분의 32보다는 n이 크거나 같고 3분의 64보다는 작아야 해요. 그럼 요거는 10점 얼마니까 누구부터? 11부터. 요거 어디까지일까요? 21까지겠네요. 맞니? 자,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몇 개? 11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뭐만 본 거야? 얘만 본 거죠. 얘만 본 겁니다. 자, 이번엔 얘 볼게요. 예. 세림이 인상 썼어. 자, 요번에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누구는 들어가야 된다고? 마이너스 3은 들어가고 마이너스 1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렇게 색칠이 돼야 되니까
얘가 어디까지 놓을 수 있어? 마이너스 3까지 놔도 되죠? 등호 들어가니까 여기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똑같이 한번 풀어보자고. 요 놈.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과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사이에 누가 있으면 돼? 3n이 있으면 되는데 부동호의 방향은 반대가 돼야겠죠. 미시 1보다 작으니까. 자, 그럼 또 볼까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얼마예요? 8. 자, 방향만 반대로 씁시다. 헷갈리니까 여기 3n, 요건 그럼 얼마? 4. 3으로 나눌게요. 3분의 4, n, 3분의 8.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거 누구밖에 없니? 2밖에 없네요. 2밖에. 따라서 이때 만족하는 건 몇 개? 1개. 그럼 만족하는 자연수 n은 총 몇 개? 12개.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요게 어려운 건 이것 때문입니다. 밑이 같은 것끼리 해결해 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있잖아요. 나중에 로그 배우게 되면 조금 편하게 돼요. 로그 변하게 되면 조금 편하게 됩니다. 우리 로그 배우고 나서 요 복잡한 것도 조금 단순화해서 상수처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지워도 됩니까? 그럼 다? 네. 자, 넥스트 681번. 자, 이제부터 또 쉬운 거니까 좀 빨리빨리 갈게요. 조심할 것만 조심하시고요. 681번. x의 세제곱. 맞니? 세제곱이니 제곱이니? 제곱이네요. 글씨가 정말 코딱지만 하네요. x의 뭐가 된다고? 2x 플러스 3. 자, 요거 여러분 조금 조심해야 되니까 잘 보세요. 요것도 방정식처럼 밑이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네요. 조건이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잘 생각해야 돼요.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 지수끼리 대소관계 비교할 때 뭐부터 파악했었어? 밑의 범위부터 파악했죠? 근데 이거는 밑의 범위 자체를 알아 몰라? 몰라. 이렇게 범위를 몰라.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겠어? 나눠서 풀어야죠, 구간을. 크다밖에 없는데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부동호 방향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x가 0과 1 사이에 존재할 때 그때는 지수의 부동호 방향이 요놈의 부동호 방향과 어떻게 돼야 된다? 반대가 돼야 된다. 그럼 이 항에서 정리해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큰 거고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때 x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보다 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를 가져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이 부등식은 우리 어느 상태에서 푼 거야? x가 0과 1 사이다라는 조건에서 푼 거죠? 따라서 여기 나오는 해 중에서 이 범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여야 된단 말이야. 만족시키는 범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이 범위에선 뭐란 얘기야? 해가 없다라는 얘기야. 해가 없다. 해가 없다. 무슨 뜻이야? 밤이다. 재미없다. 두 번째. 이번엔 x가 1보다 클 때 봐야겠죠? x가 1보다 크면 지수의 부동호 방향 어떻게? 그대로 이렇게 된다는 뜻일 거야. 자, 이 항에서 정리해주면 이거 뭐야? 부동호 방향만 반대겠네요.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나올까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가 될 건데 뭐 해야 되니까? 1보다 크다라는 범위니까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범위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뭐 문제에서 뭐 알파 베타 가지고 뭐 하래죠? 뭐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 보셔요. 자, 이렇게 방정식보다는 부등식이 조금 불편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방정식에서는 그냥 등호일 때 밑이 1이 될 수도 있어만 고민하면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밑이 2를 기준으로 구간이 나누어질 때야.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뭔가 한 가지 찜찜한 거 있지 않아요?
없어요. 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 나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없어요. 위치 X가 1. 그렇죠. 위치 잃을 때를 생각해줘야죠. 책에 나와 있어요? 네. 자, 미치 1이면, 봐봐, 이것만 잘 보면 돼. 미치 1이면요? 미치 1이면, 얘 무조건 뭐 되는 거야? 얘 뭐 되는 거야? 그럼 두 개가 어때요? 그럼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x가 1일 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1 안 되는 거니까 상관없어.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등호가 있다면 이게 달라지겠죠? 등호가 있으면 x가 1일 때 성립하는 거니까 x는 1도 포함해야 되는 거야, 그때는. 그것만 좀 조심하세요. 난 감정도 없고. 레벨 3가 있어요. 688번. 요거는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사실 여러분을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봅시다. 688. 자, 선생님 목표가 방학 동안에 삼각함수까지 다 하는 건데, 이 책을 끝내는 건데,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방학 동안 이 책을 다 끝내고요. 3월까지 해서 요거 말고 우리 뒤쪽에도 앞쪽에 삼각함수의 활용이라 해서 조금 나오거든요. 그거까지, 수열 앞까지는 중간고사 보기 전에 끝나는 게 선생님의 목표입니다. 중간 끝나고 기말까지 되게 짧잖아요. 여러분 다 알죠? 그래서 그때 진도 허덕허덕 거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 688번을 보면요. 식이 이쁘게 써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x제곱. 요 놈이 어떻다? 1보다 작다. 뭐 부등식 풀어서 밑에 알파, 베타, 감마 찾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분수꼴의 부등식이 1보다 작대. 자, 일단은요, 문제에서 x는 2는 아닙니다라는 조건이 있을 거야. 맞죠? 왜냐면 x가 2가 돼버리면 분모가 얼마 돼버려? 0 돼버리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분수가 1보다 작대요. 근데 어쨌든 제곱이니까 분모 무조건 양수겠죠? 뿐만이 아니라 요 안에 들어있는 이놈 자체도 누구야? x-2의 제곱인 거죠. 따라서 x가 2면 0일 거고 2가 아닌 경우에는 다 뭐가 되는 거야? 양수. 분모도 마찬가지로 x-2의 제곱의 x제곱이니까 어쨌든 간에 뭐야? 양수. 분모 분자가 일단은 다 뭐란 얘기야? 양수.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분수에서 말이죠. a분의 b가 1보다 크대요. 물론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요. 이거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거부터 얘기해볼까? a와 b가 1이라는 건 무슨 뜻이니? 절대값이 그냥 같아. 둘 다 양수니까 분모 분자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분모가 커질수록 점점 작아질 거고 분자가 커질수록 점점 커지겠죠. 그럼 요 놈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야?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라는 얘기겠죠. 만약에 요 놈이 1보다 작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때는 분모가 더 크다라는 얘기일 거고. 그럼 이 경우에는 누가 더 큰 거다? 뭐가 더 큰 거다, 그죠? 어떻게 누가? x-2의 제곱의 제곱 2 x-2의 제곱의 x제곱. 누가 더 크다고? 분모가 더 크다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된다는 뜻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잘 보셔요. 잘 보셔요. 요 놈도요, 일단 밑은 같아요. 맞죠? 일단 밑은 같으니까 지수만 먼저 생각하면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x 중에 누가 더 크냐 작으냐 비교하면 되지.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밑에 범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놈도 어떻게? 나눠서 풀어줘야 됩니다. 누가? 첫 번째. 자, 지금 누가 밑이야?
x-2의 제곱이 밑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1보다 큰 거부터 살펴볼게요. 그런데 얘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x의 범위가 나오겠네요. 맞죠? 자, 전개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항하니까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가 돼버릴 거고요. 요놈 다시 x-1, x-3이 0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그럼 요놈의 x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자, 근데 얘는 아직까지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야? 미세 범위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미세 범위가 1보다 클 때 우리 이제 뭐 따져줘야 되니? 지수의 범위 따져줘야 되잖아. 2하고 x. 그땐 누가 더 큰 거예요? 밑이 지금 1보다 큰 경우니까 요 방향 그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만들어져야겠죠. 자, 그럼 얘와 얘 또 우린 뭘 찾아줘야 됩니까? 공통범위 찾아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니? 공통범위면 누가 공통범위가 돼요? x는 1보다 작다. 이게 공통범위가 되겠네요. 두 번째. 자, 이번엔 뭐 봐야 돼? x-2의 제곱이 x-2의 제곱이 어디? 0과 1 사이에 있을 때.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근데 이거 0보다 크다는 신경 안 써도 될 거야. 완전 제곱식이니까. x가 2는 아니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 부분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이 부분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요번에는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네요. 그럼 밑에 어떻게 되니? 1, 3.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갑자기 뇌가 정지됐어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가 되네요. 자, 얘 또 뭐 한 거야? 미세범위 얘기한 거예요. 미세범위. 그러면 요때 우리 또 뭐 따져야 돼? 지수의 범위 따져줘야죠. 이제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지수의 부도 방향 반대가 돼야겠죠. 따라서 얘와 얘의 공통범위니까 여기서는 어떤 범위 만들어져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얘기겠네요. 따라서 이 부등식에는 결국 뭐가 돼? x는 1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알파, 베타, 감마값 다 나오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가 다 나올 겁니다. 자, 다 더하래. 더하면 얼마니? 6인가요? 6? 자, 이제는 연립부등식이에요. 뭐 있겠어? 연립부등식이니까 이제 또 뭐 공통 범위 찾자라는 얘기겠죠? 689번. 요 유형까지 여기도 또 레벨 3가 또 있네. 일단 689번 풀어보고요. 그러면 거의 종이 칠 것 같긴 하네. 689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뭐 한 것도 없는데.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선생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많이 나눠줬어요. 쌤이 오늘 왜 이러는지 알아요? 왜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래요. 89번. 16분의 1. 올해가, 그러니까 아마 음력으로 작년이, 윤달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설이 좀 늦죠, 이번에. 그래서 보통은 특강 한 절반쯤에 설이 있어서 그때 한 템포 쉬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뒤쪽에 몰려 있어서 어제 따져봤거든. 특강 때문에 좀 솔직히 선생님이 힘이 붙이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래서 중간에 한번 쉴 때 설 연휴 때 쉬겠구나라고 따져봤더니 한참 뒤에요. 그리고 설 연휴 지나고 나선 일주일만 하면 특강이 끝나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힘을 내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이에요. 뭐 x의 공통범위 구하라는 얘기일 거야. 잘 알아나? 네. 자, 한번 부등식 이 위에 거부터 풀어볼까요? 위에 거. 자, 항이 2개짜리니까 어떡하자? 밑을
자, 그럼 16분의 1을 뭘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4분의 1의 제곱. 자, 부등식 어차피 2개 풀어야 되니까 순서대로 풀어줄 거예요. 첫 번째 부등식입니다. 그리고 요 놈은 4분의 1의 x-2. 그럼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될 겁니다. 2하고 x-2. 누가 큰 거야?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 반대. 그죠? 그럼 x 이항하면 그럼 어떻게 되니?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나요?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두 번째. 밑을 역시 같게 만들어 줍시다. 밑을 뭘로 만들어 주는 게 좋을까요? 3. 그럼 요 놈은 3의 2x. 요 놈은 3의 4분의 3. x 플러스 3분의 4. 3분의 4야, 4분의 3이야? 3분의 4. 3분의 4죠. 그러면 3의 x 플러스 3분의 4.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요.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그럼 이제 또 밑을 맞춰줬으니까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겠죠? 2x와 x 플러스 3분의 4. 요번엔 누가 커요? 2x가 커야 될 겁니다. 자, 이항하면요. x는 그럼 3분의 4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두 범위의 공통범위 찾아주면 되니까. 뭐 그대로 보이는 데네? 보이는 대로네? 3분의 4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게 x의 범위가 되겠네요. x의 범위만 찾으면 되는 거니? 정수의 개수네요. 왜 작거나 같다냐고? 참 부등식에도 여기 있잖아요, 등호가. 그러면 누구야? 2, 3, 4. 몇 개입니까? 3. 자, 6, 9, 4를 5분 안에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질문하세요. 시장이 있어야지 질문하는 거 말고.